네, 저희 3부 글로벌 개장 시황인데요. 제가 올해 2월부터 이 진행자석에 앉았는데 제가 지난 2월부터 여기 앉아서 부사장님의 위치가 총 3번 바뀌었습니다. 네. 처음 2월에 시작할 때는 저 맞은편 패널석에 계셨고요. 네. 그리고 잠시 그 미국 증권거래소 네. 온라인으로 가셨다가 네. 이젠 제 옆에 계시는군요. 네. 신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까 제가 광고 나갈 때 물어봤는데 저희 동접이 6,800명이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아, 너무 작죠.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의 불찰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한번 좀 한 10,000명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뭔가 아마 경쟁 프로그램이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우리를 이기는 경쟁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건데 네. 오늘 아마 뭐 축구가 이거 스포츠가 있는 게 아닐까 네. 수정컨대. 네, 그럴 수 그게 있으니까요. 아니라면 이럴 네. 수가 없는데 제가 네. 10,000명은 넘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댓글 소개시켜 드렸는데 댓글 중에 질문들 있고요. 또 좋은 글 있으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 8월의 마지막 날 오늘 보는 개장 시황의 내용인데요. 같이 좀 주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5번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크기가 얼마인지 보시면 좋은데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클 거로 좀 보여집니다.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핏의 BYD 매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어지고 있는 리오프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핏 최근에 또 BYD 매도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시는데 좀 이따 그 이유를 보시면 별로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그림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왼쪽이 그 금융위기 때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올라간 거 빼놓고 빠지는 걸 보시면요. 지금 현재 5번째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구간인데 그때 똑같이 약 20% 하락했거든요. 과거에. 근데 여러분들 물론 통계니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2007년도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면요. 아마도 이번 하락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고 아픈 하락으로 좀 보여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건데 우리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S&P 500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1번 하락, 2번 하락, 3번 하락이 있었고요. 4번 하락, 5번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이건 2번, 5번 하락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 통계를 보게 되면요. 닷컴벌 금융위 때 모두 20% 하락했기 때문에 많이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빠지면요. 만약에 20% 빠진다 그러면 S&P 500이 3,200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드립니다. 이건 워낙 많은 분들이 과거를 갖고 가축 비교하다 보니까 제가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살짝만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봤더니 이제 많이 5번째 많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그런 기대했던 분들이 막 투매가 나온다 합니다. 못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했던 항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더 빠진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3,200까지 가면 뭐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빠지는 걸로 보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거 한번 다시 보시면 제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융위 때 모습이 보라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란색 현재 구간인데 만약에요. 이 파란색 여기에 좀 와 있는데 지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 5번째 하락이 커진다 그러면요. 3,200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린 거니까요. 예,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버크셔에스가 BYD 지분을 축소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지분율 보시겠습니까? 20.02%에서 19.92%로 얼마 안 판 거거든요.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많이 팔았고 지금 주가 빠지는 모습 보이는데 BYD가 주가를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왜 팔았을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볼 때는요. 이분이 가장 잘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분 이름을 량류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량류이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애틀란티스 인베스먼트에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경기 침체에 대비한 현금 확보 상황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부 현금을 착취하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약간 현금을 확보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런 상황 간다 그러면 버크셔에서 약간의 일부 매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YD 어떻게 보십니까? 최파고님? BYD는 일단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마켓의 Q, 그러니까 워낙 중저가형 모델로 시장 침투 잘했다 보니까 장기로 중국 시장이 아마 현재 넘버원 시가 공고하지 않을까. 그 최근까지 주가 3배나 올라왔대요. 엄청 많이 올라왔고 이 정도 판다고 뭐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워런 버핏 투자하고 6배가 넘게 올랐죠. 엄청나게 많이. 전체적으로 뭐 6배가?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익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조금 팔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은 제가 JP모건 체이스의 보고서 갖고 왔는데 이들이 보고 있는 CPI 물가에 대한 전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JP모건 체이스 역시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내년도 한 여름쯤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원하는
약 2% 초반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했기 때문에 정말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좀 안 믿겨져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인플레가 근데 내려가는 네. 속도가 연준 위원들 얘기한 게 시장의 기대보다는 느릴 것 같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서 네. 저도 내년 상반기는 좀 무리하지 않을까. 내년 하반기 그렇죠. 중으로라도 사실 3% 이하로 내려가면 그 정도면 해도 상당히 좋은 기대 값이 아닐까. 제가 다른 친구들이 안 가져오는데 JP모건이 잘 보기 때문에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클리블랜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물가 전망이 여전히 8.28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마도 아까 7.8%는 그냥 제가 농담을 한 거고 제가 볼 때는 8% 초반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9월 14일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이제 여러분들 여행 관련주를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한 5번 얘기했나요? 전부 틀렸습니다. 미안해서 갖고 온 건데. 오랫동안 고생했죠 저희가. 진짜 이거 왜 이렇게 회복 못하는 겁니까? 솔직히 진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행 관련주가 이렇게 못 가는지. 침체 때문에 못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가 아직 회복이 안 돼서 못 가는 겁니까? 양쪽에 약간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에 대한 경계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소비의 선택적인 소비를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여행이 약간 후순위에 있는 게 아닌가. 특히나 마진이 많이 남는 영역을 여행들이.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여행이라는 것도 아까 그 연구원님 말에 너무 동의하는데 여행을 안 가면 거기에 또 나름대로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여행 안 가시고 다른 재미로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잔다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릴 표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극장도 잘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오페라 안 갑니다. 그럼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봐도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어웨이 ETF는 고점 대비 48% 거의 반토 났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ETF로 이렇게 많이 빠진 것도 쉽지 않은데 일단 빠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항공권에 대한 예매에 대한 부분인데요. 맨 위에 있는 것이 일단 미국 내 여행하는 것도 지금 64%를 급락하고 있는 거 끝에 보시면 좋습니다. 꼬리 확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밑에 있는 게 일단은 미국의 호텔에 머무는 그런 요율도 보시게 되면 52%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게 비행기 타는 여행,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서 여행하는 부분도 약 36%까지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선이 미국의 바깥으로 가는 여행인데 역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여행, 미국에 있는 호텔 이용, 그 다음에 비행기 타는 여행까지 포함해서 다 빠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여행을 많이 안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 여기에는 침체에 따라서 비행기 값이 비싸니까 안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굳이 안 가도 별 차이가 없으니까 안 가는 걸로 보인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걸 또 뒷받침한 내용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만 혹시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오페라? 저도 오페라 안 가본 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페라를요. 제가 저희 지인과 함께 이번 주 일요일날 갑니다. 가는데 긴장이 돼요. 졸까봐 긴장이 되는데 혹시 맷 오페라 아십니까? 맷 오페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인데 이게 뉴욕에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가봤어요 여기를요. 5년 전에 가봤는데 엄청나게 큰 규모고요. 저는 뭐 거의 안 보는 자리에 앉았었는데 여기는 대부분 다 많이 가시는 곳이고 쉽게 얘기하면 뉴욕의 가장 큰 가격단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가서 봅니다. 근데 팬데믹 오자마자 대부분 분들이 꼭 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에 75% 예약률이 현재 61%로 지금 안 갑니다. 안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가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꽉 차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별다른 이유가 없고요. 일단은 여기 안 가도 나름대로 재미가 느끼는 것 같다.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영화를 보시거나 넷플릭스 보시거나 그런 쪽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또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딱 되게 웅장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팬데믹 이전에 약 62%에서 관객 수용 인원이 40%를 급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최근에 10회를 취소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안 벌리니까. 이거 굉장히 의아한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아까 봤던 오페라 이런 거 봤던 것들이 상당히 팬데믹 걸렸을 때 못 갈 때는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려고 할 때는 약간 어려워지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합니다. 가격 용도 있겠습니다만 비싸도 갈 분은 가시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안 가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재미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게 되면 여행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여행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더디게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올해는 힘들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어웨이는요 조금 더 길게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죄송하죠. 예. 일단 지금 오페라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사님 취향이 굉장히 우아하시다고 굉장히 좋은 글이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 어웨이와 제츠는 일단 안 보는 걸로 한동안. 오페라는 이제 제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운 지인의 보호자로 가기 때문에 제가 저는 뭐 솔직한 얘기로 오페라 자체에 대해서 좀 매력을 못 느낍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느낍니까 매력을? 오페라는 저도 찾아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뭐 우리 최파고님은 지금 취향이 은근 차분우아하시. 원래 우아한 사람인데, 하여간 음악도 음악은 조용히 들으는데 이 오페라 가게 되면 뭔가 이렇게 어둡잖아요. 좀 어두워지면 잠이 오는 스타일이어갖고 안 갑니다. 하여간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그 뉴욕 타임즈 나왔던 사실 사설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는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뭐죠? 아까 얘기했던 게 무슨 킷이라고 그러죠? 그 가공된 음식. 네. 가공식품. 그러니까 프로세스드 푸드. 아니 무슨 킷 하잖아요. 네. 밀키트. 밀킷. 네, 밀키트. 밀kit처럼 여기에 익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가공식품에 익숙해지듯이 그냥 안 가고 봤더니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꼭 계시거든요. 근데 안 가봤더니 안 가도 별 상관없더라 생각하는 들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아쉬운 얘기입니다만 리오프닝 관련해서 약간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밈도 한번 얘기할 건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밈을 좀 조심하면 좋은데요. 제가 한번 나스닥과 한번 겹쳐봤어요. 차트를 겹쳐봤더니 똑같더라고요. 혹시 얘기하기 전에 나갔는데 그림이 벌써 벌써 제가 벌써 내보내면 어떡합니까? 같이 보시면요. 나스닥이 보라색이고 주황색이 밈인데 같이 움직이거든요.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왜 같이 움직일까요? 왜 같이 움직일까요, 여러분들? 밈도요. 제가 볼 때는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아까 이건처럼 나스닥은 좀 더디게 간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가기 위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들어가면 상황을 보시면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장기가 빠지는데 글쎄 밈을 들어갈까요? 밈이라고 해도 아무리 밈이라고 해도 좀 그래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외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니까요. 만약에 밈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나스닥도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기사를 봤는데 아까 보였던 리오프닝이 좀 오늘 주제가 되는 것 같은데 리오프닝은 저희들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여행도 빨리 회복이 되면 좋은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행도 마찬가지 오페라 공연까지 더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안 좋은 거에 익숙해지고 있는 건데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실 인간이 사회 동물이기 때문에 빠르게 약간 익숙해지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게 기사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볼 시간이 될까요? 네, 먼저 기사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온 기사를 좀 볼 건데요. 중요한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이 아시죠? 애완동물 소매 업체죠. 취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담이고요. 10%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커팅했습니다. 뭘 커팅했냐? 전반적으로 올해 아울로 커팅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애완동물 소매 업체에 대한 관심이 크긴 하지만 취에 대해서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일단은 전망을 내리면서 주가가 빠진다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P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똑같이 PC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PC 관련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스냅입니다. 스냅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제 장 끝나고요. 직원의 5분에서 감원한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빠진 상황인데 7.2%가 빠지고 있습니다. 직원 감원이요. 1000명에서 200명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요. 스냅은 더 줄일 것 같다 해서 앞으로 주가 하락이 더 예정이 되니까 일단 멀리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배드베스 앤 비욘드가 바르게 또 문제가 되는 건데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이 기업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없으면 주식을 발행해야 되거나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여기 나오죠. 주식을 발행해야 되는데 발행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또 희석되겠죠. 주가가 빠지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지난번 한 이틀 전이었나요?
이런 거를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승분이 이 기업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번 더 하면 주가가 조금 더 안 좋아지거나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뱅크러시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 보이니까 약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PVH인데 PVH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타미 힐리피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케빈 클라인이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 대부분 다 전망을 하향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옷은 제가 볼 때는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고요. 그 다음에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소비를 줄일 때 가장 빨리 줄 수 있는 게 의류거든요. 솔직히 옷 계속 입으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지금 시간에서 3.7%가 빠지고 있다는 것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장 시작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개장을 쓴 거 왔으니까요. 네. 또 종은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아서 네. 종을 제가 한번 치겠습니다. 예, 써주십시오. 네, 한번 파워풀하게 한번 가겠습니다. 네, 개장. 오늘 중에는 가장 좋았습니다, 종소리가. 네, 종이 아주 텐션 네. 있게. 오늘 처음이었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장요로운 분위기 낼까요? 파워 있게 한번 쳤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8월 31일 장 상황을 좀 볼 건데요. 지수가 아직 안 들어와서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야후파이낸스가 10시 반대도 안 들어오고요. 10시 31분경에 들어오기 때문에 몇 번씩 눌러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상수 출발이 좀 예상이 되는데 제가 오늘 근데 종을 치니까 제 짝꿍이었던 영원의 파트너 박종철이 많이 그립습니다, 부사장님. 우리 종철아 잘 지내니? 네. 조만간 나오지 않겠습니까? 빨리 제가 불러주세요, 얘기했죠. 부사장님. 제가 얘기했죠. 저는 케이크를 먹다가 나왔습니다. 케이크를 막 주고 했었는데 그 케이크 받고 그냥 먹고만 나왔거든요. 먹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흔히 하고 있는 그 개편이라는 게요. 뭔가 바뀐다기보다는 약간의 휴식을 주는 겁니다. 그죠? 쉼표를 약간 주고 주는 거기 때문에 돌아와요, 박정철. 그런 개편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장이 좀 시작됐습니다. 제가 한번 볼 건데요. S&P 500 0.37% 플러스, 다우가 0.08% 플러스, 나스닥이 0.66% 플러스로 3대 지수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더 봐야겠습니다만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고요. 어떻게 더 올라갈까요, 재평원님? 그동안 매물 소화한 구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오늘 반등은 좀 힘 있지 않을까.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기대감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밀렸잖아요. 네,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오지 그래서 않을까.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강하게 출발하거나 아니면 장중에 플랫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디싱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뭔가 조금 힘만 더 움직이게 되면 올라갈 거로 보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시세를 보겠습니다. 자, 스냅입니다. 인원 감축을 하고 있는 스냅인데요. 물론 주가가 빠지겠죠. 스냅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느린 게 아니고 인터넷이 느린 겁니다. 스냅입니다. 주가 올라가네요. 8.5. 반전이죠. 반전입니다. 네. 반전입니다. 반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직원들을 많이 내보내서 회사가 좋아지지 않겠냐. 가능합니까? 지수가 이거 상당히 민망한데요. 빠져야 되는데 민망합니다. 오늘 장 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 만들어준 이벤트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커라는 보안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최근에 이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관련 것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1등 기업은 팔로알토라고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추이 아까 봤습니다. 추이가 전망을 하향하면서 주가가 좀 빠지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6%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이 같은 기업들 휴레패커드 같이 보시겠습니다. 휴레패커드. 이거는 휴레패커드가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뭐 피수저가 그냥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보시고 맵을 확인해 좀 보겠습니다. 맵. 자, 맵인데요. 맵은 오늘 전반적으로 반등세가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안 좋은 게 에너지 관련 기업들 주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주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까지 계속해서 빠지면서 약 2%대 하락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빅테크 위주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0.66%, 애플도 올라가고 있고요. 오랜만에 메타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4.84%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올라갈지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쉽지 않은 건데 이 메타를 보유하신 분이 없어 올라가는 겁니까? 네, 제 생각에는 박메타님께서 하차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메타에 집중하지 않으실까. 박메타님 하차 기념으로 아마 좀 응원의 일리가 나오지 네. 않을까. 자, 넷플릭스가 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자에서 임원들 대거 좀 교체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교체하면서 주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감이 실려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광고 요금제, 넷플릭스에는 광고 요금제 물론 이제 기업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만 만약 광고를 보게 되면 원래 요금제 15달러에서 반을 내는 건데 어떻게 최포관님은 넷플릭스 보십니까 혹시? 저는 넷플릭스 보고 있고요. 네. 넷플릭스 관련해서 최근 노이즈 많긴 하지만 사실 사용자인 저 입장에 넷플릭스 없는 게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넷플릭스에 대한 지속적 이용을 하고 있고 아마 또 이번 새로운 요금제 자체도 시장의 반응이 좋다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좀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기대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그 같이 진행했던 분하고는 좀 안 좋다고 얘기했었어요. 저도 좀 그렇고 왜냐면 사실은 그 넷플릭스는 원래 광고 없이 보는 게 일상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짜증이 났는데 하여간 지금 월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호평받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봤고요. 제가 몇 가지만 기사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저희 이제 제작진들이 여기 좀 셔터가 내려가거든요. 이제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좀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왜 웃으시죠? PD님 상당히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 부담스럽습니다.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기사가 나온 게 좀비스탁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AMC, 게임스탁 같은 것들이 좀비 기업이다. 왜 좀비냐면 여러분들 좀비하고 우리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좀비하고 인간의 차이 뭡니까? 영혼이 있다 없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좀비 기업과 일반 기업의 차이가 뭡니까? 돈이 있다 없다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을 태우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돈을 다 태우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영원 되겠죠. 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파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분류가 되는 기업들이 AMC, 게임스탁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 밖에도요. 이 나무처럼 비욘드 미트가 보이고요. 심볼만 보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아요. 비욘드 미트, BIND죠. 그다음 리비안, RIBN. 그다음에 뭐 도어대시 같은 기업들, 도어대시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그 쉑쉑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이런 기업들은 뭐 그런 기업도 아니고 앞에 나온 것처럼 뭐 비욘드 미트라든지 리비안 같은 건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기업이니까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뭐 펠로톤, 스냅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좀비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매매를 상당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미 현금이 다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매에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드렸고요. 다시 한번 지수를 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벌써 음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S&P 500은 여전히 0.03% 플러스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다우가 0.15% 음전했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나스닥은 여전히 플러스의 모습 보입니다.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인데 뭔가 화끈한 게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 오늘 아까 보여드린 ADP 민감 보유 지표가 조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한데 어제 또 봤던 거 졸트 있지 않습니까? 졸트?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채용 공고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금리 인상에 힘이 쏠리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내일 모레 나오고 있는 공시지표가 아닌가 싶어서 그때 만약에 폭망을 하면 조금 더 금리 인상이 약화되는 부분이 나올 걸로 보여서 그때 올라갈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상반기 내내 봤던 게 사실 정강 후약 때문에 내내 지루한 고통을 받았었거든요. 6월 말까지 시장이 사실 좋게 시작했다가 안 좋게 끝나는 장이 워낙 많았었다가 최근 한 2달 그나마 시장에 약간 힘을 냈었는데 또다시 또 정강 후약이 반복된 모습이라 저를 좀 위축시키는 것 같고 아마 시장 참여자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6월 말에 만났던 전저점인 3,630포인트, S&P 500의 전저점이 깨질 건가 안 깨질 건가에 대한 설왕설래 그리고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고 뭐 지금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사실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 정책만으로 전저점을 깰 정도의 악재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추가적인 재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방향성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 전저점이 3,600이었다고 하면 대략 3,700 정도로 하단으로 잡고 지금이 3,900 정도로 보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좁은 구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스윗스팟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는지 아니면 저점을 깨려 가는지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 시장은 긴장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물론 나쁜 시장이라 나쁜 건데 그 4일 연속 빠지는 게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혹시 사이런스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 왜 하겠습니까? 물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또 일을 열심히 한다고 좀 보시는 것도 그런 시각도 있다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금리를 뭐 올리지 않겠다, 물가 관심 없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잘 풀어드릴 거니까요. 저희랑 함께 하시면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7,400원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좀 10,000불까지 어떻게 끌어올릴까요 이걸? 저희가 아마도 부사장님께서 이제 뉴스5부터 시작한다고 소문이 돌면 훨씬 더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실 거라고 보고요. 네. 저희가 좀 더 많은 정보들 또 의미 있는 내용들 더하면 아마도 네. 뭐 10,000명은 금방 가지 않을까. 네. 저희 목표 사실 10,000명이라 15,000명, 20,000명 가야죠. 그렇습니까? 네, 더 높은 목표 향해 가야죠.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다양한 주제를 다뤘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로 저희 생각을 짧게나마 조금씩 더 해보자면 아마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좀 시장에 반영이 컸던 게 CT에서 발표한 반도체 섹터에 10년 내 가장 큰 겨울이 오고 있다는 코멘트에 시장의 투자자들이 조금 놀라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보는 건 좀 이렇습니다. 겨울이 온 건 맞는데 더 중요한 건 과연 반도체에 다시 봄이 돌아올 건가가 중요할 거거든요. 만약 봄이 오고 여름이 온다면 지금의 겨울이 기회가 될 것이고 만약 봄과 여름이 찾아오지 않거나 너무 멀리 있다면 겨울이 길어진다니까 좀 혹독한 겨울이 될 건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조금 나눠 봐야 될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로만 보면 사실 시장의 데이터에 대한 수요나 데이터의 총력이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고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형 수요가 메모리 반도체 여팡을 이끌고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사실 아마도 봄은 도래할 거다. 그래서 현재의 겨울인 건 맞지만 많은 또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혹한의 겨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고 반도체 시장을 롱텀리하게 봤을 때는 처음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던 건 모두 다 알다시피 퍼스널 컴퓨터 시장이었는데 그 다음 성장을 이끌었던 게 모바일 시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PC는 한 가정에 한 대인데 모바일은 한 사람당 하나 이상이거든요. 태블릿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그게 많은 성장을 이끌었던 건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휴대폰이나 태블릿 살 사람 중에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2세대 성장을 이끌었던 모바일 시장의 성장이 꺾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려가 도래한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 다음 성장이 뭘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답이 필요한데 그게 당연히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이 될 거다. 그리고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은 자동차에 들어간 전장이 태블릿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볼륨이 크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모바일이 이끌어내는 성장보다 더 큰 폭의 성장이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겨울은 맞지만 분명히 봄은 온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봄이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들 역시도 봄은 올 것 같다. 다만 그 시기는 약간은 더 멀리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 가지고 접근하면 조금 더 반도체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휘교 씨의 설병수 의원님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게 우리가 인플레가 다가온 시장을 보고 있는데 인플레가 만드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소비 패턴의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소비재라고 부르는 기업들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아는 기업들,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소비지 기업들이 인플레가 찾아오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거나 투자를 할 때도 인플레가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해서 투자해서 결정하는 게 투자 성과에 굉장히 좀 중요한 편차를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취미생활에 있어서도 조금 더 필수 소비재에 좀 더 가까운 것들, 가성비가 좋은 투입 대비 효용이 높은 취미생활에 좀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 그리고 필수 소비재에 가까운 소비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건 우리가 투자할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메가 트렌드가 아닐까. 이 인플레가 장기화된다고 감안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투자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처음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호흡이 조금 안 맞았는데 내일 잘 맞을 걸로 보이고요. 내일도 좀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최파고님의 역할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네, 저희는 내일도 9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 데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